안녕하십니까. 88데이디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 어그리먼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가게를 렌트하거나 구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처음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렌트를 하게 되죠. 이것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됩니다. 리스 어그리먼트 분석에서 실수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잃을 수도 있고요.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로이어를 통해서 해석되고 테넌트에게 불리한 조항을 가게 랜로드와 협의하게 되는데요. 가게를 렌트하는 오너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불리한 조항에 대한 사전 문제 방지가 어렵게 되며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이 있기에 리스 어그리먼트의 구성을 심도 있게 파헤쳐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어에게만 맡겨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이어는 당신 말고도 많은 손님이 있어서 귀하 문제에만 전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게마다 다른 리스 어그리먼트는 성공과 실패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은 가급적 제거하고 좋은 조건 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힘들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짐덩어리 비즈니스가 되니 집중과 끈덕진 협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리스 어그리먼트의 첫 구성은 랜로드 앤드 테넌트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술합니다. 그리고 렌트 대상의 주소지, 크기, 범위가 기술되죠. 여기에서 주소지 확인 및 실제 스퀘어피트를 실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바닥서부터 지붕 다 확인해야 됩니다. 명확히 한 다음에 이것이 실체를 안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리스 기간입니다. 리스 기간은 표기가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옵션이죠. 옵션은 반드시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사용 한도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타용도 사용 불가라든가 어느 비즈니스에서부터 어느 비즈니스까지인지. 그러니까 건물주가 렌트를 주는데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만들어 놓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월 내는 렌트비 금액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HSD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TMI라는 에디셔널한 것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역시 HSD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들어가죠. 여기에는 또한 렌트 초기에 업종 허가, 공사에 필요한 프리 렌트 기간이 명시됩니다. 물론 이거는 초기에 그 빌딩 퍼밋을 해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업종이 처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업종을 바꿀 경우나 기존에 있던 업종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그 업종으로 들어갈 때 보통 이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이 리스 어그리먼트에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디파짓이 얼마큼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보통은 첫 달과 마지막 달을 계약 시에 지불하게 되죠. 또 메인터넌스 코스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내부는 테넌트가 코스트를 지불하고요. 외부하고 스트럭처, 건물 스트럭처는 랜로드가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 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토론토나 GTA 지역에 프로퍼티 텍스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50% 미만이면 좋고요.
뭐 70% 이하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슈런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요. 보통 100만 불 이상 비즈니스 인슈런스를 들라. 어떤 경우에는 300만 불을 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슈런스 비용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빌딩 인슈런스는 랜로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 원칙을 세워두십시오. 빌딩 인슈런스는 랜로드 거기 때문에 랜로드가 내야지 맞는 거죠. 이런 것이 떠넘기려고 할 때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유틸리티는 사용자 지불 원칙으로 하고요. 공동 사용하는 경우는 계량기를 따로 두게 하거나 이제 그게 계량기 따로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비율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 중단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게 조항이 들어갈 때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렌트비를 안 낼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죠. 중단을 해야겠죠. 또 사업이 망했다. 렌트하는 사람의 사업이 망했을 경우에는 뭐 리스를 빼달라 할 수 있겠죠. 뭐 망했는데 리스가 당연히 빼지겠죠. 그 다음에 허가되지 않은 공사나 구조 변경이 있으면 리스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요거 잘 새겨봐야 됩니다. 가능한 한 여기에서 좀 부드럽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서블렛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일이겠죠. 건물에 중대한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뭐 나가라. 이것은 주인이 허락하여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가능한 한 허락을 받고 이제 공사를 하면은 문제 없도록 해놓는 게 좋겠죠. 랜로드가 건물을 매각하거나 데몰리션 하면 즉시 비워져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면 로이어와 충분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가능한 한 이런 리스 어그리먼트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토론토와 GTA 지역은 콘도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 로이어와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다음 조항은 리스가 끝나면 원상복귀를 해놓으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물론 본인이 렌트하면서 임프루브 한 것은 제외하고 뭐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과도하게 원상복귀를 하라는 조항은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항을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5년 리스 후 옵션 5+5 하면은 베리 굿이죠. 이때 렌트비가 협상이 안 되면 아비츄레이션으로 간다는 내용이 반드시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렌트비 급격한 인상 사례가 많으므로 이 조항은 필수입니다.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인상이 과하다 이런 측면은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렌트가 나온 매물 있죠. 현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럼 스퀘어피트당 얼마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이 랜로드가 제시한 그 렌트비하고 비교해서 이만큼 높다. 10%냐, 뭐 20%냐, 높다 해서 이제 그걸 아비트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 하기 전에 랜로드하고 이제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뭐 이래저래 안 돼서 아비트레이션으로 가서 법정에 간다면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통상 테넌트의 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서 랜로드에 뭐 강한 로이어가 있어서 뒤집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 사용을 원하면 리스 완료 6개월 전에 서류로 제출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리스 갱신을 만약에 한다면 1년 전부터 랜로드와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전에 로이어와 상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생각 없이 그냥 나 리스 하겠다라고 그냥
6개월 전이 됐으니까 뭐 그냥 주게 되면 본인이 리스를 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매우 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리스 조항에는 온타리오 주정부법에 따라 이 렌트가 된다라는 사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랜드노드는 테넌트를 꼼짝 못하게 여러 조항을 넣어서 리스 어그리먼트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저는 굉장히 간단한 이렇게 한 5장 정도 되는 리스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리스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 설명드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잘 분석해 보면 이래저래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비즈니스의 행운을 빕니다. 굿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